안녕하세요. 오늘 기기분석 에듀 영상에서는 화학분석기사 2020년 4회 때 출제됐던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학분석기사 2020년 4회 31번 문제는 화학물질 특성 분석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적외선 분광 분석기를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요. CCL 신축 진동을 관측하기 위한 적외선 분광 분석기의 창, 즉 윈도우 물질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고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적외선 분광 분석기로 어떤 형태의 물질을 분석할 때 윈도우를 이용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적외선 분광 분석을 이용할 때 분석 가능한 시료의 형태는 총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말, 기체, 고체, 액체 형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형태로 된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시료의 형태에 맞는 전처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윈도우는 이런 전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형태의 시료를 분석할 때 윈도우를 이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정답만 찝어서 짧게 설명하고 끝내기보다는 문제와 연관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미 출제된 문제의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때 정답을 맞추거나 유추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영상 꾸준히 보시면 기출문제의 정답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지식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분말 형태의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KBR 펠렛을 만들어서 분석합니다. KBR 펠렛을 만들기 위해서는 KBR과 분말 시료를 펠레타이저에 넣어서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이용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동그란 원판 모양의 분말 펠렛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KBR 펠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KBR 펠렛을 적외선 분광 분석기 홀더에 장착해서 측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분말 시료를 분석할 때는 윈도우라는 부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KBR 펠렛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기체 시료를 분석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체 시료를 분석할 때는 그림과 같은 기체 전용 셀 장치를 적외선 분광 분석기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분석하려는 기체 시료를 셀 장치를 통해서 흘려보내면서 측정을 진행합니다. 기체 시료를 분석할 때는 윈도우라는 부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고체 형태의 시료를 분석할 때 필요한 전처리입니다. 고체 형태의 시료는 2가지 형태로 다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필름처럼 얇은 막 형태의 시료를 분석할 때는 마그네틱 홀더를 사용합니다. 가운데가 동그랗게 뚫린 형태의 홀더인데요. 사진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투명한 필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홀더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홀더에서 검은색 링으로 보이는 부품을 홀더 바닥에서 떼어냅니다. 분석할 필름 시료를 들어서 바닥 홀더에 있는 가운데 구멍 부분이 막히도록 위치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검은색 링을 다시 들어서 바닥 홀더 구멍과 위치를 맞춰서 필름 시료 위에 올려놓습니다. 홀더 자체가 자성을 띠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필름 시료가 고정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윈도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체 시료가 적외선이 투과하기 어려운 고무나 종이 같은 재질일 때는 ATR이라는 시료 도입 장치를 이용합니다. 사진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는 건데요. 적외선이 반사되게 하는 방법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윈도우 구실라는 메탈이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 윈도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체 형태의 시료를 분석할 때 필요한 전처리입니다. 분석하려는 시료가 액체인 경우에는 2장의 작은 원판과 홀더를 이용합니다. 이 작은 원판을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이 윈도우들 사이에 액체인 시료를 묻혀서 홀더에 장착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액체 시료 전처리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체 시료를 윈도우와 홀더를 이용해서 전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바닥 홀더의 가운데 구멍 부분에 윈도우 한 장을 평평하게 넣습니다.
윈도우가 홀더 구멍 바닥에 자리를 잡고 구멍을 막으면 분석하려는 액체 시료를 윈도우에 한 방울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윈도우 한 장을 액체 시료 위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윈도우 두 장 사이에 액체 시료가 쫙 퍼져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홀더의 뚜껑을 바닥 홀더의 위치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액체 시료의 분석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액체 시료를 분석할 때 윈도우가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가 액체 시료 분석에 쓰인다는 건 알았지만 출제된 문제는 특정 시료를 분석할 때 어떤 재질의 윈도우를 써야 하느냐, 윈도우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분석하려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 윈도우 재질을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윈도우의 재질별 적용 범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외선 분광기에서 사용되는 윈도우는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이 문제에서 보기로 제시된 물질들로만 추려서 정리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윈도우로 사용되는 물질은 분석하고자 하는 분자의 진동 방식에 따라 나오는 흡수띠를 확인할 수 있는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물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CCL의 신축 진동은 주변에 어떤 분자의 영향이 없다면 대략 650에서 700Hz에서 피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적용 범위에서 칼슘 플로라이드의 경우 CCL을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KBR에 미네랄 오일을 묻힌 경우 기본적으로 KBR과 유사 영역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정리된 표에서 보면 CCL의 피크가 나오는 영역에서 사용이 안 되는 윈도우 재질은 칼슘 플로라이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칼슘 플로라이드입니다. 시험에 나온 기기분석 문제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